33번 여기 정신분석학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세분화시켜서 내용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림처럼 활용하고. 가면 봐봐. 19세기의 분투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실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 심리학을 주창하였다. 제일 먼저 19세기 분투가 실험 심리학을 주창했단 말이야.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건 쭉 밑에 보면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네모도 쳐 있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낸 거란 말이야. 그럼 실험 심리학에서 시작됐단 말이야. 이때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하지. 모든 정신작용을 의미하는 게 의식이란 말이야. 그러나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별개의 다른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분투가 얘기했던 실험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의식이라는 것 말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프로이트가 발견한 거야. 이에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 의식의 지배를 받으면 합리적 존재겠지만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 비합리적인 존재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간주하고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 하였다. 규명이라는 게 연구에서 밝히는 걸 규명이라고 한단 말이야.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 중에서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건 얘기는 아주 조금이라는 얘기지. 무의식의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무의식이 차지한다. 그는 무의식의 지면에는 원초와 원래 원초적인 자아를 말하는 거고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자아가 있대.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 원초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지. 그 다음에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다. 그러면 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에 빙산일각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작은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의식의 세계다. 원초아라는 건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선천적 정신요소다. 선천적이 중요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반면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아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요소. 원초아에서 이루지 못한 걸 이루려고 하는, 어디서? 사회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걸 여기서는 자아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서 원초아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요소. 어떻게 보면 자아와 지금 초자아는 지금 서로 대립관계라고 볼 수 있지. 어린 시절의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게 초자아란 말이야. 그러면 원초아는 본능적 욕구고 자아는 그 원초아가 실현하지 못한 걸 이루려고 하는 충족하려는 거고 그걸 또 억제하는 거. 도덕률이라 했으니까 도덕에 벗어나려는 자아를 억제하는 게 초자아가 된단 말이야. 구분의 세 가지. 그 다음에 이러한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관계가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자아가 잘못되면 초자아가 그걸 막는 거. 원초아의 경우에는 원초아는 본능적이지만 자아는 이 제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초자아가 이제 막는 거고 이런 거야. 가령 원초아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고 초자아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있던 도덕률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이다. 정신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정신균형 나왔어. 원초아와 초자아의 균형을 이루어준 건 자아다.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정신요소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불안감이 생기는데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이 방어기제는 정신요소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거야. 대표적인 방어기제가 억압이나 승화 등이 있다.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거. 억압하는 거. 승화는 그러한 욕구를 예술과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억압과 아까 나왔던 승화는 이렇게 자아가 발현되는 거지. 겉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저 방어 기제다. 방어 기제를 통해서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돼.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아의 욕구나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성격은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으로 재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묻혀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정신질환.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그냥 넘어간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의 세계는 이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 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야. 프로이트 입장에서 본다면 의식 말고 무의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초아와 자아, 초자 이게 존재하는데 얘네들 상호 역동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원초아하고 초자 사이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 그지? 정신요소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불안감이 생기는데 이때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어 기제는 억압과 승화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린 시절에 억눌렸던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됐던 것, 그게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서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의 내용이야. 자, 나로 가볼게요. 융이라는 사람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들고, 정반대란 말이야.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든 게 분석심리학이고 그걸 주창했는데, 자, 그 내용을 잘 따져봐야 돼.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게 욕구라고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한 게 프로이트라면 융은 그게 아니다.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밑줄쳐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다. 그의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이론과는 구별된다. 다르다. 그림도 나왔네.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이 있고, 그림 보세요. 의식이 있고요. 그 안쪽에는 개인의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고요.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고,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 이건 의식이 없는 거지.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식에는 자아가 존재하는 거지.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며 미쳤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를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 자, 조종하는 역할, 이건 똑같아. 앞에 나왔던 원초하고 초자하고 균형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 자아라고 그랬잖아. 프로이트도 여기 비슷하단 말이야. 자, 개인의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생각. 그러면 의식은 감정, 기억, 생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만 개인 무의식은 이런 것들이 다 배제돼 있단 말이야. 배제된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건 뭐야? 그러면 그거는 의식이지. 만약에 감정이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그거는 개인 무의식이지.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가 있단 말이지. 그림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에 억압된 또 하나의 자아.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위에서 말하는 원초하고 비슷한 거야. 프로이트.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원형에 해당된다. 그럼 이 원형은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누구나 갖고 있는. 자,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 자기가 존재한다. 자, 그림에도 보지 자기가 존재하죠.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자 말고 여기는 가장 안쪽에 자기가 있단 말이야. 근원적인 모습. 그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은 자기란 말이지.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시면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자, 성찰, 자기 발견. 그러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 이걸 개별화라고 불렀어, 동그라미. 자, 인간은 그럼 개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타인과 구별되는 거고, 그걸 개별화라고 불렀다.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즉, 개별화 과정은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고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다른 거니까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지면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의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세계를 통합하게 되면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아를 찾는 건 바로 그런 거야.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성을 찾게 된다라는 거고, 내면의 성숙은 성찰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런 얘기야. 자아를 찾아라. 그 얘기는 자기를 찾는 거고, 그것을 무의식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글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석 심리학을 얘기한 건데, 융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셋으로 구분했지.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의식이라는 거는 자아가 존재하는 거고, 개인 무의식에는 이런 감정, 기억,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고 배제됐으니까, 집단 무의식은 원래부터 원형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결국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고, 결국 타인과 구별하는 개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나글의 내용이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28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하나의 공통점. 자, 1번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분트가 무의식이라는 거, 의식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나중에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나그네 융도 역시 무의식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한 게 아니라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같은 걸 같이 동일하게 연구했다고 보면 돼. 내용이 상반된 내용은 없어. 자, 1번은 가하나는 모두 무의식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반됐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2번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은 아까 분투가 말했던 의식세계고 다른 관점은 무의식의 세계인데 프로이트건 정신분석학이건 분석심리학이건 모두 무의식의 세계를 즉 다른 관점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3번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 그런 거 없고요. 무의식을 설명한 이론이 등장한 건 분투 이후에 의식 말고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걸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이 역사적 사건은 없단 말이야. 4번 인간의 정신질환을 분류하고 뭐야 이건 전혀 아니고요. 5번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이 다른 학문 이것도 아니고요. 다른 학문에 끼친 영향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분석 심리학하고 정신분석 이론 이걸 각각 설명한 거고 무의식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28번 정답 2번이 나옵니다. 틀렸어. 29번 가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9번이야. 가해의 내용 가 한번 볼게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인데 가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분투는 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첫 번째 문제에 나와. 2번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 분투는 의식의 지배를 받는 합리적 존재 정반대라 했지. 1번 2번 맞고요. 3번 프로이트는 원초화가 강할 때 본능적이었고 맞고 4번 프로이트는 세 가지 정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원초화, 자아, 초자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봤죠. 맞았어. 본문 그대로야. 5번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구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방어기제만 이야기했지 그게 즉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이거를 이야기하진 않았다. 정답은 5번이 지금 틀린 거야. 자 다음 30번 가해 프로이트와 나의 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다. 자 가나다라 중에서 자 볼까? 가부터 볼까? 밑에서 위로 올라갈게. 프로이트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헤세의 초자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군. 위에 보면 헤르만 헤세의 연보를 보니까 가해 보니까 엄격한 생활 중시 경건주의 이게 이제 헤르만 헤세를 억압했겠지. 억압. 그러면 초자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초자는 후천적인 거고 도덕률에 따른 거니까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게 초자란 말이야. 자 1번에서 맞았고 2번 나. 프로이트는 헤세의 불안감을 원초화와 초자의 요구를 자아가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면 불안감이 생긴다고 글에 나왔어. 원초화하고 초자의 그 균형이 안 맞으면 불안감이 생긴다고 나왔지 본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은 맞는 거지. 불안이 생겼다면 불안감을 느꼈다면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았고 3번 다의 프로이트는 헤세의 왕성한 창작활동의 승화 아까 억압과 승화 중에 승화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했다.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얘기는 이걸로 그걸 불안감을 해소했다. 즉 방어기제에 해당된다. 맞았고 4번 라의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자 이 말은 프로이트는 우울증이 유년기의 불안이 성인이 돼서 재현된 거라 했으니까 프로이드의 말은 맞았는데 융의 이야기는 지금 틀렸죠. 왜냐하면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될 때 이 말은 자아가 통합되는 과정이 자기를 찾는 과정이고 통합됐다면 내면적으로 성숙하는 거지. 오히려 불안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취하겠지. 여기 지금 라의 경우에는 융의 생각으로 얘기한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여기 융이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다. 다양한 것들이 통합되는 건 성숙이고 그러면 안정감으로 되는 거니까 해석이 틀렸다. 4번이 정답이네. 5번 마의 융은 헤세가 성찰하는 글쓰기 이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다. 자기를 찾은 거지. 그러면 심리적 안정을 느꼈다. 자 마에 해당되는 걸 라에서 찾으면 라의 융 뒤에 나온 융이 자아와 그림자 또 다양한 것들이 통합되는 과정 이게 자기를 찾는 거니까 마하고 라의 뒷부분이 다 전부 안정감을 취하는 거야. 정답은 4번이 해석 틀렸고 31번 정신분석 이론과 분석심리학에서 모두 동의하는 지술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1번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자, 걸쳐서 존재하는 건 프로이트지, 그지? 대부분 무의식이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나온 그림처럼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겠지. 이건 프로이트야. 하지만 이제 분석심리학에서 융은 자아라는 것은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정신력. 이거 무의식이라는 건 프로이트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건 원초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야. 성적 에너지 뭐 이거 맞는데 역시 나의 분석 심리학으로 본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적 에너지처럼 그 본능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 틀렸지, 그지? 나 가에 해당하는 거고 나는 아니다.
3번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의 형태로 유전된다. 이것도 역시 원초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무의식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 이거는 지금 과하고 나중에서 본다면 나에서는 뭐냐면 그림자를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설명했어. 즉 열등한 자아라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게 열등하다는 뜻은 아니고 가에서는 무의식의 세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설명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틀렸단 말이야. 공통점이 아니지. 5번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 역할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 역할은 예를 들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원초와 초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고 분석심리학에서는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가 끊임없이 무의식과 상호작용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 다 자아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공통점은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융이 말했지 기억이라는 게 밑줄 쳤는데 거기 보니까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 즉 통합의 과정이고 자아를 찾는 과정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 성숙은 개별하지. 그럼 정답 2번이네. 자신의 그런 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무의식에서 의식 과정이고 그렇게 타인과의 차별을 하는 것을 개별화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 그렇게 되면 성숙한다. 이게 융의 이야기란 말이야. 정답은 2번이다. 자, 33번으로 갈게.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 뜻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규명이지. 이거 연구에서 밝힌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B는 전환. 이 방향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C번은 위에 보니까 C번이 뭐냐면 자 찾아보세요. C번 간과는 못 보고 지나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D는 배제됐다는 얘기는 제외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대면은 직접 얼굴을 마주했다 그런 뜻이야. 그럼 33번에 1번부터 볼까? A. 규명.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힌 동그라미 규명의 핵심은 바로 밝히는 거야. 맞았고 2번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는 거. 전환은 어떤 흐름이 방향을 바뀌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는 건 순환이지. 사전적 의미에 잘못된 건 B번이다. 2번이 틀렸어. C번 큰 관심이 없이 대충 넘어가는 거 간과 맞았고요. 4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아까 빼놓는 거라 했지. 배제라고 했지. 5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 대면. 그래서 여기 사전적 의미가 틀린 것은 전환을 설명하는데 순환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2번이 틀렸다.